네,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 분과 또 화상 연결해서 이 시각 증시 분석과 함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참 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좀 힘차게 또 기대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내용도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요새 장이 어려우니까 연초부터 많이 실망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나간다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돌아오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외국인들이 어제는 또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은 연초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네,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역시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예상이 가능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어려운 장들이 개인분들에게 많이 힘들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4포인트 오른 2,860에 마감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선천포인트를 논의하다가 우리가 2,800대까지 내려온 거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한 건 지난 12일 2,972포인트 이후 6거래일 만입니다. 개인이 1,4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은 2,800원 정도 큰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등도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약세를 이어간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도 지금 저점이라는 인식하에 약간의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LG화학도 여러 가지 IPO와 함께 어려움을 보여줬었는데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공개로 인한 지주사 지분 할인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는 지난 13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닷새 동안 1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약 8조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좀 코스피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컸습니다. 대출 우대 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코스닥도 어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코스닥에서는 사실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졌고 개인들이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1,500억 원, 기관이 1,700억, 그리고 개인이 3,20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보면 시젠과 위메이드, 퍼러비스, 첨보, 카카오게임즈, HLB, LNF, 코프로멘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서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드니 9% 이상 올랐고요. 랩지노믹스 6%, 치마치스 4% 정도 올랐습니다. 에코프로임은 전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내준 시가총액 1위를 다시 되찾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환 마감, 강달러 전환, 결제 수요 상승 전환을 다시 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이제 1,200원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이 LG 에너지 솔루션 고무주 청약이 끝나면서 미국 국제금리 상승 흐름에 따른 여러 가지 상승 제한 요인이 사라진 데다가 1,180원대 하락 시 결제 수요가 수급 우위를 정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다시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금리 영향에 따라서 연 7%대 적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 7%대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면서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지난 1일 최대 연 7%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을 출시했고요. 고려저축은행도 다음 달까지 최대 연 5% 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웰컴저축은행에서도 최대 연 6% 금리를 정기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금 잔고도 사실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 국채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T가 양덱스와 손잡고 한국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양덱스가 KT와 손잡고 국내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장에 연내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놨습니다. 이미 사실은 양덱스의 자율주행 로봇은 2020년 말부터 러시아 일부 지역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 애나바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에서 공개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시장에 이미 상륙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마지막 저점 구간을 의미하는 이 라스트 마일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비 7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 따르면 물류 전 단계별 비용 중 라스트 마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꼭 필요했던 이 마지막 배송 단계를 자율주행으로 대체할 경우에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먼저 차지하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막대한 절감 효과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국내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든다. 그래서 2,10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LG화학이 국내에서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 2,1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충남 서산시에 연간 5만 톤 규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첨단 기술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첫 사례로 LG화학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제 LG화학에서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네, 지금 굉장히 또 의약품 부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4년 연속 원해처방 1위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이 국내 원해 처방 시장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수입약이 아닌 독자 기술을 개발한 자체 의약품 수대로 달성하는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제약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지속 가능 혁신 경영의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성장 세이브와 100억 원대 이상 블록버스터 의약품도 2020년 13개 제품에서 2021년 16개 제품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 의약품 생산 실적 1위 기록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2020년 1조 1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생산 실적을 달성하면서 국내 제약기업 중에서 최고액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계속해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MSD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 생산 이 이슈도 사실은 한미약품에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셀트리온이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몇 거래째 하락을 이어오다가 반등 구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에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 FTR 등 세 곳이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을 생산해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약품은 복장의 원료와 완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계부처, 제약바이오협회, 기업 등과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관심주는 앞에서 여러 기사를 소개해드린 KT, LG화학, 산미약품입니다. KT, 얀덱스와 손잡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IPO 이슈가 종료되었고 이후 LG 에너지 솔루션 향 배출 기대감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거기에다가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기술 기대감이 있다. 산미약품은 제약 바이오 회사 중 의약품 생산 실적이 1위고 코로나 경유용 치료제 생산 호재까지 격호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KT 먼저 보시면 상당히 지금 여러 번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고 최근 보시면 기관에서 보유 수량을 갑자기 급격하게 늘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최근에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 이 보유 수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볼 때 지금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모멘텀이다. 사실은 가격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한해 KT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이 투자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낮아진 가격대죠. 35,000원에서 지금 31,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역시 가치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주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굉장히 많이 가격대가 내려왔죠. 거의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호재들도 있고요. 자체적인 호재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말 개인분들 사실은 정말 너무나 가격대가 높아서 조금 다가가기 어려웠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 가치주들이 실적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갈 지금 이 딱 시작 구간에 있는데 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도 사실 코로나19와 함께 굉장히 많이 치명상을 입었죠. 지금 저점을 3번 정도 터치하면서 지금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 수량을 조금 늘리면서 고개를 다시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역대급 저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그룹 모두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에게는 투자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주들이 정말 실적과 함께 그리고 경기의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청약 공모금이 이제 환불이 되겠죠. 이런 부분 이제 돈이 들어올 때 이 돈들이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에 분명히 자금이 쏠릴 텐데 이런 종목들의 투자를 미리 해놓으시면 분명히 자금이 들어오면서 좋은 종목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이 부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최소한 3번에서 많게는 정말 7번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상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은행 예금, 적금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투자들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하는 종목들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팔 때 LG화학 저점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다시 지금 이제 LG화학이 올라갈 텐데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 저점 투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수익률을 따져본다면 기관의 투자 종목들 따라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출사할 만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가치주가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치주들이 커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엄청나게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투자의 적기다.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굉장히 좋은 올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올랐다 빠진 종목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한번 올랐다 빠진 종목들 한번 담아두셨다가 그 다음 타이밍 열어보시는 것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치주 중에서도 사실은 실적과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모멘텀 정말 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